그는 고개를 떨군 채 또 다른 주소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성우는 전날 밤 또 술을 과하게 마셨다. 아니, 어떻게 안 마실 수 있겠는가? 인생은 썩은 늪처럼 정체되어 있고 운전면허는 정지당했으며 빚은 늘어만 갔다. 일도 그저 그런데다 앞날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는 45살의 배관공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고 떠난 건 그의 아내였다. 면허를 잃은 이유도 음주운전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우는 언제나 술을 탓하지 않고 세상 모두를 탓했다. 주소지에 도착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파트 입구에는 주민 대표라도 되는 듯한 할머니들이 때로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하기도 전에 비난의 말들이 퍼붓듯 쏟아졌다. 이 사람 저 사람의 고함 섞인 항의 속에서 그는 대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동 입주민 대부분이 물 빠짐이 너무 느리고 수도를 틀면 가끔씩 털 뭉치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를 것들이 섞여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대체로 물이 악취를 풍기며 흐름도 고르지 못하다는 것. 늘 하던 대로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모두 동의하는 척했다. 우선 아파트 내부 점검을 마친 뒤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가정집에서 이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은 천천히 빠졌고 마치 어딘가에서 막힌 듯 했다. 배관을 점검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물을 틀었을 때는 비교적 깨끗하게 나왔고 냄새도 없었다. 주민들 말로는 낮 시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악화된다고 했다. 그리고 가끔씩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거나 드물게나마 끈적한 털뭉치가 나오기도 한다고. 일부 주민들은 복통이나 메스꺼움, 소화불량까지 호소하고 있었다. 성우는 몇 집도 확인해 보았다. 상황은 같았다. 배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물 빠짐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집에서 그를 멈칫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찰나 누군가 그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고개를 돌리자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아저씨, 고개 좀 숙여보세요. 고개를 숙이자 아이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꾸꾸 때문이에요. 그 아저씨 파이프 안을 돌아다녀요. 누구라고? 성훈이 놀라서 다소 크게 물었다. 고양이랑 강아지 털로 만든 아저씨요. 저는 그걸 환풍구에서 봤어요.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에게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아들을 툭 잡아 끌었다. 얘가 또 그래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요. 가끔은 부엌에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설거지한다 그러고 가끔은 죽은 이웃이 복도에 있다고도 해요. 이번엔 또 이상한 괴물을 만든 거죠. 자기가 들은 얘기 섞어서 지어내는 거예요. 아마 커서 작가 되겠네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아이가 말한 그 꾸꾸라는 단어는 어쩐지 찜찜하게 머리에 남았다. 성우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철문을 열었다. 쇠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안쪽은 어둡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형광등이 간신히 천장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다. 건물 지하실 특유의 곰팡내,
그리고 오래된 녹슨 파이프에서 나는 쇳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성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파이프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부는 벽을 따라 깊은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그중 한쪽 끝, 보일러실 근처의 배수관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무언가가 파이프 표면에 눌어붙은 채 말라 있었고 그것은 짙은 갈색의 털처럼 보였다. 처음엔 설치류의 흔적이겠거니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털이 아니라 다발처럼 꼬인 어떤 직물에 가까운 질감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닥에는 미세한 진흙 자국이 있었다. 발자국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물이 흘러서 생긴 얼룩 같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물 흐름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 있다는 것. 누가 지하실까지 들어왔지?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그때였다. 무언가가 멀리서 딸깍하고 움직였다. 배수관 내부에서 나는 소리였다. 성우는 천천히 귀를 기울였다. 다시 찰칵, 쿨럭, 스르륵. 마치 무언가가 파이프 속을 기어 다니는 듯한 점액질이 끌리는 소리였다. 그 순간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지하실은 암흑에 잠겼고 오직 핸드폰 불빛만이 성운의 주변을 비췄다. 숨을 멈추고 있던 그의 눈앞, 파이프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 틈에서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살이 아닌 털과 점토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눈은 비어 있었고 입은 넓게 찢어진 채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다. 꾹꾹.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배관 속에서 들려왔다. 성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형체는 파이프 속으로 다시 스르륵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파이프 벽에는 여전히 그 털 같은 잔해가 붙어 있었다. 성우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식은땀은 등에 흘러내렸다. 그 꼬마가 말했던 게 진짜였어. 그날 밤 성우는 아파트 안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벽 너머에서, 바닥 밑에서, 심지어 세면대 배수구에서도. 쿨럭, 스르륵, 딸깍. 그 소리는 파이프 안에서 기어다니는 뭔가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각인시켰다. 성우는 모든 물 사용을 멈췄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병이 덮개는 테이프로 막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배관 속 괴물, 배수구에서 나는 소리, 생물체 소리. 하지만 검색 결과는 대부분 영화 이야기나 도시 괴담일 뿐이었다. 성우는 좌절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노트북 아래 바닥에서 두 번의 쿵쿵 아리스 소리가 울렸다. 놀라서 눈을 치켰던 그는 천천히 바닥을 바라봤다. 그건 바로 아래 배관을 타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을 옮기고 바닥 장판을 들춰봤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다. 장판 아래에는 얇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부터 누런 점액질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 놀라움과 혐오의 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던 성우는 갑자기 들려온 속삭임에 멈춰섰다. 나 여기 있어. 그것은 너무도 가늘고 하지만 분명한 한국어였다. 성우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다시 속삭였다. 내 친구, 되어줘. 그날 이후 성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파이프 소리가 괴물의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부엌 싱크대, 욕실 세면대, 화장실 배수구. 어디서든 스르륵, 뚝, 뚜둑 같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전율했다. 하루는 친구 준호가 성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걱정스레 물었다.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완전 시체다. 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놨다. 내 방바닥 밑에 뭔가 있어. 진짜야. 그냥 쥐 수준이 아니야. 준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형, 혹시 공포영화 너무 본 거 아냐? 성훈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너는 참지 못하고 바닥을 직접 파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칼과 망치를 꺼내들고 바닥 한 구석에 장판을 뜯었다. 그 밑에는 낡은 시멘트가 있었다. 몇 번 두드리자 텅텅 빈소리가 났다. 성우는 더 깊이 파들어갔다. 손에는 먼지와 점액이 묻었다. 마침내 그는 좁은 구멍을 뚫었고 그곳 아래로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 펼쳐졌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와 소리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성우는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검고 축축한 무엇인가가 구멍 밖으로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짧은 팔, 젤리 같은 털, 점토처럼 흐물흐물한 몸. 그 형체는 고개를 들어 성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너, 내 거야. 성훈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그 괴물은 여전히 조용히 천천히 방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고정되어 있었다. 눈동자도 없는 검은 구멍 같은 눈.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몸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성훈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바닥을 보고 멈춰 섰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괴물은 사라지고 구멍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막혀 있었다. 장판도 원래대로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이야?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만 가리켰다. 방금까지 여기에 있었어. 기어 나왔어, 진짜로. 어머니는 그의 임에 손을 얹었다. 열도 없네.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성우는 모든 구멍을 테이프와 헝겊으로 막아버렸다. 세면대, 배수구, 싱크대, 바닥의 틈까지. 하지만 잠자리에 들자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파이프 속을 기어다니는 그 끈적한 존재의 소리. 그리고 이번엔 누군가가 욕실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성훈아. 성훈은 숨을 죽인 채 이불을 뒤집었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성훈아, 나 여기 있어. 그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다. 하지만 화면은 검게 변해 있었고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욕실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조금씩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끈적한 털과 진흙투성이의 손. 성우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문을 열고 달렸다. 거실, 현관, 그리고 바로 집 밖으로. 하지만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젖은 뭔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그리고 그의 뒤통수에 차가운 손을이 닿았다. 다음 날 아침, 관리인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다가 지하실 입구에서 벌어진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진흙과 동물의 털이 흩어져 있었고, 어젯밤 사라진 소년의 핸드폰이 깨진 채 놓여 있었다.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다. 화면 속 하수관 사이로 검은 형체가 기어오고 있었다.